안녕하세요. 엔젤 타로의 엔젤입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 연애운을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반말 모드를 따로 준비해 봤어요. 왜 반말 모드를 갑자기 준비했냐면 사실 제가 연애운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 요즘에 경제 상황도 좀 안 좋아지고 좀 동기부여 차원의 주제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애운을 조금 미뤄두고 좀 운세 위주로 봐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 하반기 연애운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몇몇 분 보여서 그런 김에 이제 우리가 연애에서 문제를 겪으면 대체적으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까운 언니나 동생이나 친구가 봐주는 타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찍으면 어떨까?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반말 모드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스킵하셔도 좋고요. 조금 그래도 들어봄직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말 모드 시작할게요. 안녕, 나는 엔젤 타로의 엔젤이야. 앞에 설명 듣고 왔지? 그래서 내가 왜 반말 모드로 준비를 했는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 사실 연애운에 대해서는 조금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내 가까운 친구나 언니, 동생 또한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 이게 안 되는 인연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전혀 연애할 상황이 아닌데 연애를 하려고 하면 꼭 탈이 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친한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한테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뼈 맞을 준비 됐니? 남은 하반기 4개월 동안의 연애운을 볼 텐데 너희들의 인생의 구김살을 조금이라도 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볼 거야. 왜 결혼하고 나서나 연애를 하고 나서 얼굴이 활짝 핀 사람들 있잖아. 인생이 바뀌었다고들 하잖아.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인연은 없는지 한번 뽑아볼 거야. 자, 카드를 뽑기 전에 너희와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져볼게. 그럼 두 눈을 감고 내가 정말 인연이 되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봐. 그럼 시간 줄게. 자, 집중해봤지? 그러면 카드 뽑아볼게. 자, 그럼 숫자 공개할게. 5번, 4번, 3번, 2번, 1번.
다 골랐지? 그럼 1번 카드 리딩부터 시작해 볼게.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자, 이 두 카드는 각각 다른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는데 이 카드는 올해 하반기에 나와 인연이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에 대한 질문이야. 그리고 이 카드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라는 질문의 해답이고 자, 이게 첫 1번부터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한데 일단 너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그치? 요즘에 바쁘지 않아? 연애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일에서도 좀 뒤처지고 싶지가 않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둘 다 잡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시간이 없네. 연애할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근데 외로워.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두 카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때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타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1차원적으로 이렇게 두 카드만 봤을 때에는 지금은 연애할 시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물론 이 두 카드만 보고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 너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너의 성향을 한번 뽑아볼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자, 너는 연애를 할 때 겉모습 어떤 사람이야? 내면 겉모습 내면 왜 이렇게 외롭지? 너 왜 연애할 때 이렇게 마음을 꽁꽁 싸매고 있어? 약간 마음을 여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치? 막 이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이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너는 아직 연애할 생각이 없는 거야. 우선순위에 연애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여사제로 나왔다라는 건 마음은 있는 거거든. 사실 여사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 카드에서는 뒤에 배경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는 석류가 그려져 있는 그 천이 가려져 있어. 그래서 욕망은 있지만 내가 잠깐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거든. 여성성을 잠시 내려놓고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는 우선순위가 연애가 아니라서 섣불리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외롭고 때로는 좀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너의 상황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 지금 너의 상황. 아하. 자, 너는 근데 일 빼면은 시체구나. 그치? 일에서는 정말 당당하고 똑부러지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꽤 받고 내 능력 발휘도 좀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연애에 대한 관점만 오면 바보처럼 된다라고 하네. 나는 아직도 사랑을 잘 모르겠어. 이게 연애만 했다라고 하면 내가 바보가 되네. 이런 느낌이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정말 멋있는 커리어 우먼인데 남자 복이 없다랄까? 아니면 남자도 마찬가지야. 이걸 보고 있는 네가 남자라면 정말 일할 때는 프로페셔널한데 정말 여자만 만났다라고 한다면 바보 온달같이 변하는 거지. 이게 왜 그런 건지 나는 좀 궁금한데 아마도 이게 강하고 똑부러지고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다가 나의 내면에 좀 잠재되어 있는 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방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방출할 창구를 연애로 좀 푸는 것 같아. 왜 대체적으로는 이런 꽁꽁 싸매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친구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좀 풀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아직 너는 너의 내면을 풀어내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연애로 뭔가 상대방에게 기대고 싶고, 뭔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보듬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거든. 근데 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나의 또 그런 완벽지향적인 그런 모습, 지적인 모습, 멋있는 모습, 이런 걸 보고 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애를 할 때 좀 안 맞는 거지. 애초에 상대방이 기대한 모습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으니까. 근데 너는 연애할 때 그러고 싶은 게 아니잖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모습까지 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지금 보면 내가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저스티스가 나왔다라는 건 아주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무엇 하나는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거든.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네가 너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는 거야, 연애를. 내가 일도 하고 뭔가 연애로 이렇게 조화롭게 내 삶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 무엇 하나를 하면 아주 그냥 흠뻑, 열정적으로 하는 너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진짜 연애를 할 시즌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일을 좀 하면서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점진적으로 좀 관계에 대한 걸 건강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좀 훈련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너의 주변 운을 보면 어떨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좀 있을까? 이게 꼭 남녀가 아니어도 정말 좋은 인간관계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 자, 주변 운. 주변에 좀 좋은 사람이 있을까? 아하, 좋아지고 있는 중이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력한 거, 이때까지 내가 지내왔던 어떤 시간들, 그 시간들이 아마 녹록지는 않았을 거야. 네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됐고, 증명을 해내야 됐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거든. 근데 그 사이에 네가 마음이 많이 외로웠나 봐. 나는 기댈 데가 없네. 나는 내가 힘들 때 누구한테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점점 마음도 좀 닫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도 좀 많아졌다라고 하거든. 근데 점점 주변이 밝아지고 있대. 예전에는 사실 이 문 카드가 나왔잖아. 이 더 문 카드나 이런 세븐 오브 완즈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짧고 굵은 관계들이 많았던 거야. 그냥 그때그때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만나면 만나나 보다. 그냥 살짝 담궜다가 빼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관계들이 좀 많았던 거거든. 혹은 내가 많이 애를 써야 되는 상황? 내가 좀 많이 맞춰줘야 되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좀 많았는데 주변이 이제는 더 선 카드가 나왔잖아. 이제는 환하게 밝아지고 있대. 너에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지금 많이 모여지고 있대. 그 에너지가. 자, 그러면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연애를 당장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도 점점 주변의 에너지가 좀 좋아지다 보면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인연이 들어올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인연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미리 한번 볼까? 꼭 올해가 아니어도 올해는 일에만 좀 집중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인연이 들어올까? 하나만 더 보자. 어떤 상황에서 자, 이 지금 세 장의 카드는 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 혹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카드인데 보면 너는 한번 물갈이가 될 것 같아. 지금 보면 딱 그 변화의 기점에 서 있거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연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물론 시기적인 운도 뽑아볼 테지만 지금 보면 에이스 소즈가 나왔어. 이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만났던 인연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는 결심, 그 결심으로부터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너를 굉장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했을 수도 있어. 네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너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왜냐면 네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 똑부러지고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 지적인 모습. 근데 내가 기대고 싶고 약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뭔가 실망하고 피곤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 근데 사실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멋있는 부분만 보겠어. 내가 싫어하는 부분도 좀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싶은 게 연애잖아. 그게 사랑이고. 근데 이때까지는 네가 그런 사랑을 맛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앞으로 만날 인연은 너를 정말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장거리와 관련된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네가 일을 할 때에도 방해하지 않고 여가 생활을 보내는 데에도 충실히 그 생활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 이 7번 완즈의 그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건 일할 때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정말 내가 힘들고 징징대고 싶을 때 징징대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 장거리 연애라는 게 키워드가 뭐냐면 사람이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게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근데 너는 몸이 떨어져 있어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다시 애절해지고 뭔가 진짜 매일 보고 싶은 그리운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 굉장히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지금 보면 킹의 완즈가 나와 있어. 이 킹 완즈가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거든. 정말 로맨티스트야. 킹의 완즈는 행동력이 있고 정말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퍼주는 인물이거든. 근데 이때까지의 너와 관련된 남자들 혹은 여자들은 조금 관계에 있어서 좀 급진적이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이런 나무의 왕 같은 경우에도 행동파거든. 근데 굉장히 성숙한 행동을 보여주는 왕이잖아. 근데 이때까지의 사람들은 좀 빠르게 뭔가 볼장을 보고 끝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볼장을 본다라는 건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빠르게 타올랐다가 빠르게 식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 근데 앞으로 만날 이 사람은 정말 책임감도 강하고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 오,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정말 시원시원한 매력이 있거든. 그래서 너처럼 생각이 많고 어쩌면 좀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친구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갑자기 막 즐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줄 거야. 내가 기대된다, 야. 자, 그러면 시기적인 운을 한번 뽑아볼까? 올해는 조금 연애운이 힘들다. 일이 우선이다 라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 자, 그래도 예의상 올해 하반기 자, 그럼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2월 자, 내년 3월까지 자, 우선은 올해 하반기는 펜타클 2번이 나왔어.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내가 신경 쓸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연애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거든. 그리고 내년 1월에는 나인 오브 완즈가 나왔어. 내가 일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좀 여유가 없다라고 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월까지는 좀 여유가 없는 모습인데 지금 2월 달에 지금 펜타클 나이트 기사가 떴거든.
이 펜타클 기사는 흑기사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당연히 연애운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 흑기사가 나타났을 때 너도 조금 표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네가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이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지는 않아. 그래서 너도 조금은 마음을 열고 표현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 지금 3월 달에도 이런 퀸 소주 같은 거 보니까 올 테면 와봐. 네가 나를 꼬실 수 있으면 꼬셔봐.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여. 그러니까 너는 좀 사람에 대한 불신이라던가 약간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이겨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 너무 무겁게 시작하기보다는 살짝 인간관계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마음을 좀 열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뜬 것 같거든. 이런 장거리 카드나 뭔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 애절절절한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고비의 시간을 많이 겪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물론 연애를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인간관계로라도 조금 마음을 열 필요는 있어. 네가 약간의 언지를 좀 줘야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내년 1월 달까지는 어차피 일하느라 바쁘고 여유도 없을 거야.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연애를 할 필요는 굳이 없겠다 생각이 들지만 2월 달에는 여유가 있거든? 여유도 있고 너도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럴 때에는 좀 주변에 모임에 나간다던가 혹은 오랜만에 뭐 동창 모임이라던가 뭐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이라던가 있을 수 있거든. 그렇게 다가오면 너도 마음을 좀 열어줘. 그건 좀 해줘야 이 사랑이 좀 싹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연애를 위한 조언 뽑아볼게. 거봐.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이 카드는 융통성을 뜻해. 그러니까 너무 네가 그 연애를 하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 굉장히 신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아. 물론 아무나 만나서 그냥 정 주고 마음 주고 다 주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게 융통성을 뜻하지는 않겠지. 근데 그 사람도 나도 각자가 살아온 시간들이라는 게 있잖아.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건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해. 사실 현실은 지지고 볶고 하면서 서로 뭔가 양보할 건 좀 양보하고 내가 보기 싫은 것도 조금 이해해주고 이러면서 정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는 거거든. 내가 약간 꼰대처럼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너 또한 사랑에 대한 어떤 환상을 조금은 내려놓고 약간 유연성을 키우는 거 그것만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아주 작게는 인간관계로 가볍게 좀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너무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는 일 잘 되길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길 기도할게.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자, 이 두 카드는 각각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카드는 내가 올해 하반기에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고 이 카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말해주는 카드야. 너 혹시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니? 혹은 연애한 지 조금 됐다던가 회복해야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정말 못된 사람을 만나던가 정말 연애하면서 뒤어봤다던가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혹은 도저히 연애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심적 여유가 좀 없어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좀 좋은 기억보다는 아쉽고 안 좋은 기억들이 좀 많을 때 이런 과거 카드가 나오는데 너는 연애에 있어서는 조금 좋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네. 자, 그러면 네가 연애할 때 어떤 성향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 자, 네가 연애를 할 때 내면 외면, 내면. 헉! 오, 진짜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네. 데스 카드가 나왔어. 데스 카드랑 행맨 카드가 나왔는데 너는 그 사람 그리워하고 있니 혹시? 이별은 했는데 헤어지긴 했는데 마음속에선 자꾸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 이게 지금 너의 모습으로 너의 연애 성향으로 이런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아직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아. 어떤 사람이었길래 네가 이렇게 마음에 오랫동안 담고 있는 걸까 싶기도 한데 지금 너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 그 사람이 잘해줬나 보다. 뭔가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아니야 그 사람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 자꾸 생각하지 마 이런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지금 상황 아하 헉, 아이고 그러네 정말 좋았다 그치 네가 정말 아끼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게 딱 보여지네. 결혼까지 생각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치? 정말 둘이 좋을 때는 정말 좋았고 내 마음을 잘 알아줬던 사람인데 이게 끝까지 가질 못했던 그런 느낌이야. 지금 7번 펜타클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키워왔던 사랑이고 현실적인 것도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7번에서 끝났잖아. 7번에서 끝나서 다시 시작하는 별 카드로 나왔다라는 건 9번까지 내가 키우고 싶었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야. 이게 뭘까? 뭐 직업적인 상황? 요즘에는 각자가 취업 때문에 뭐 직장의 어떤 일 때문에 여유가 안 돼서 투닥거리다가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좀 많고 혹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가 실망하는 부분들도 생기겠지. 현실적인 부분이 주된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을 대처하는 이 사람의 태도나 나한테 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좀 실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너는 이 관계로부터 뭔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긴 하지만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고 너는 다시 시작하고 싶구나. 그치? 근데 이 3번 소즈 카드가 어떤 질문에 답을 주는 거냐면 지금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하반기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해답이야. 너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너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반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정말 왜 이렇게 아픈 사랑을 하는 거야? 누구야? 누가 이렇게 아픔을... 자, 그러면 너는 이 사람의 속마음이 좀 궁금하겠다, 그치?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봤자 일단 네 마음을 정리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의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 원래는 주변에 나를 좀 좋아하고 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자, 그 사람의 속마음 내가 아주 뼈를 때려줘야 되겠어. 와, 근데 진짜 이 사람도 뭔가 저울질을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 약간 현실이냐 이상이냐를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던 것 같아. 지금 투 펜타클이 과거의 어떤 계기, 너와 헤어진 계기,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본 계기로 나왔으면 내가 아직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아직 취직을 안 했는데, 내가 아직 현실적으로 자립을 못 했는데, 이런 상황과 그래도 연애는 해야 되겠고, 아니면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타협이 안 되니까 이런 타워 카드가 나왔겠지. 아니야. 지금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거든. 근데 너는 극복해보려고 했어. 그래도 내가 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포기했어. 그 관계를 포기하고 내려놨거든. 그 정도로의 너를 담을 그릇이 못 됐던 것 같거든. 둘이서 같이 이겨내면 되는데 그 상황을 좀 회피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제서야 안정을 찾았다라고 하니까. 지금 네 마음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하거든. 물론 제네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어. 근데 흐름상 보면 너는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꿈꾸면서 뭔가 다시 연락을 오기만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뭔가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벌써 아마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아. 현실적으로 잘 맞는, 조건이 잘 맞는 그런 사람과 지금 연락을 하고 있거나 이미 다른 짝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거든.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 짜증난다. 너 왜 이런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니? 왜 기다리고 있어? 생각도 하지 마, 생각도. 이게 헤어진 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얼마 안 된 거거든. 이 사람 혹시 결혼했니? 아니면 양다리였나? 뭐 아무튼 중요한 건 가장 우선순위가 너가 아니었다는 게 나는 너무 화가 나. 너무 짜증이 나. 그치? 그래서 다음에 너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한번 뽑아볼게.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어떤 사람? 자, 허허. 아무래도 지금 네가 굉장히 힘든가 보다. 카드를 뽑는데 온통 이 사람에 관련된 카드만 나오네. 이 사람이 줬던 상처들, 이 사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헤어졌을 때 당시의 마음,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 자, 너는 좀 얼빠니? 혹시? 내가 친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너 약간 얼굴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하거든. 외모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 너. 물론 잘생기고 예쁜 거 좋아. 좋은데 그런 사람 치고는 이게 약간 내가 우선순위로 되는 사람이 잘 없거든. 이게 약간 얼굴값 한다는 게 이게 옛말이 아니야. 약간 너는 어리고 뭔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누구나가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 굉장히 마음이 간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초반에는 굉장히 달아오르고 너무 밀당하고 너무 좋았대. 그래서 미래를 약속하기도 하고 뭔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도 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 그리고 항상 이런 사람을 만나면 주변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일들로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거든. 이렇게 세 명이 있잖아. 근데 한 명이 이렇게 져가지고 여자가 끌어안고 울고 있지. 이게 뭐냐면 이게 꼭 남자가 아니라 주변에 뭐 부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너의 주변 사람이 말리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 하여간 주변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된다라는 걸 뜻하거든. 네가 아까워. 왜 저런 사람을 만나? 아니면 쟤 누구랑 사귀었던데? 약간 그런 소문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좀 만난다라고 하니까
너는 좀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특히나 이런 3번의 수로 나왔다라는 건 약간 그 평강공주 기질을 뜻하기도 하거든. 내가 다 이해해 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나 할 수 있어. 맞춰줄 수 있어. 아니면 뭐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던가 하는 거거든. 너무 열정적인 거야. 그 열정은 너 스스로에게 쓰지,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에게 그 열정을 품어서는 안 돼.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없거든. 받는 데에 익숙해지면 그게 사실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상호작용을 좀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 뭔가 둘이 티키타카가 좀 잘 맞고 좀 네가 볼 때마다 흡족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 관계는 나는 반댈세. 그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관계라고 보여져. 자, 그러면 네가 이 사람을 잊고 새로운 관계를 좀 받아들이려면 얼마나 시간이 좀 지나야 할지 한번 뽑아볼게. 2달, 3달, 더 안 뽑아도 되겠다. 자, 우선은 한 2달까지는 네가 좀 천천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이 7번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생각이 많아질 때 나오거든. 내가 자꾸 곱씹어보는 걸 뜻해.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3달 뒤에 킹 펜타클이 떴지. 이거는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나아질 상황은 아니겠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걸 뜻해. 그래서 한 2달까지는 네가 좀 그 사람 생각도 좀 많이 나고 하겠지만 굳이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뭔가 이어붙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달째 됐을 때에는 좀 현실적인 감각이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그때에 좀 연애의 운을 다시 보고 주변 운을 다시 봐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좀 만나면 좋을지 이런 걸 다시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연애에 관한 너에게 필요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 자, co-create가 나왔어. 창작, 창조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창작은 뭘 뜻해? 새로운 걸 뜻하지? 창조하고 창작하는 게 내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걸 뜻하진 않잖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니까 너는 마음의 환기를 좀 시킬 필요가 있고 혹은 새로운 관계라던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좀 밝은 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지금 카드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색깔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 뭔가 파스텔 톤이라 굉장히 밝은 느낌이 드는 카드인데 이런 것처럼 너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생각의 시간을 좀 가진다라고 하니까 내 패턴을 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생각의 패턴이든 생활 방식의 패턴이든 좀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 알겠지? 운동을 시작해도 좋고 뭐 요즘에 몸 만드는 거 많이들 하잖아. 뭐 프로필 사진을 찍어 본다던가 아니면 너를 적극적으로 더 사랑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드는 게 어떨까? 뭔가 새로 태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갖는다던가 음악이나 뭔가 나를 표현해내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뭔가 깨우치는 게 많을 것 같거든. 알았지? 자, 그러면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자, 이 두 카드는 각각 다른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는데 이 카드는 올해 하반기에 인연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해답이고 이 카드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 라는 해답이야. 자, 결론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나와 인연이 되는 사람이 있다. 박수 주세요. 어렵다, 어려워. 이게 내가 연애운을 봤다 하면은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니다. 그 사람을 잊어야 된다. 이런 느낌의 카드들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너희는 있다. 몇 주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오히려 너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좀 내려놔야 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같은데 뭔가 욕심을 내려놔라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두려움을 내려놔라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카드를 더 뽑아볼게. 자, 연애를 할 때 너희는 어떤 성향인지 한번 뽑아볼게. 겉모습, 내면, 겉모습, 내면. 어유, 열정꾼, 사랑꾼이네. 근데 진짜 화끈하다. 지금 보면 너희들은 퀸 완즈, 그리고 전차 카드로 이렇게 나왔는데, 야, 리드한다, 리드해. 사랑은 쟁취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 굉장히 솔직하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좀 표현하는 편이구나. 근데 내면 안에 전차 카드가 떴다는 건 내가 손해볼 짓은 안 한다라는 뜻과 같아.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야, 만렙이네, 만렙. 연애를 할 때 아주 그냥 손해도 안 보고 아주 밀당을 아주 잘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몇 주 안에 또 만나겠다 이런 카드가 뜨지. 연애 고수가 3번을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 인기가 아주 많을 것 같아. 인기도 많고 뭔가 화끈해서 먼저 고백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우리 한번 치킨 한번 뜯어볼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니야? 미안해. 오! 좋다, 좋다. 자,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자신감이 넘쳐. 일단은 이런 여황제가 같이 나왔다라는 건 인기가 많은 걸 뜻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준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뭔가 아쉬운 상황은 아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 인기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근데 너희들 연애할 때 마음을 다 주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전차 카드가 나오고 바보 카드가 나온 것 같아. 그냥 연애는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는 편이야. 그냥 좋으면 만나는 거고, 뭐 안 좋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야. 바보 카드가 나올 때는 썸 타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너희 지금 썸 타고 있니? 몇 주 안으로 그 썸 타고 있는 친구랑 사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6번 펜타클 나온 거 보니까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뜻하는 카드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관심을 주면 그냥 사귈 수 있다. 지금 네가 공들이고 있는 그 상대와 몇 주 안에 만날 수 있게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뭐 이게 일이겠니? 사실 너희들한테는 이게 일이 아니야. 이미 넘어왔다라고 보여지거든? 너희들이 엄청 이 사람을 생각하면 얘랑 몇 주 뒤에 좀 사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뽑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뭘 내려놔야 될까? 난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지? What do you need to release? 사실 너희들 조금 바람둥이 성향도 좀 있거든? 이 말은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농담이고, 약간 내가 봤을 땐 그만 좀 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조금 열 필요가 있고 희생을 하고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자주 바꿔서 만나는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왜냐면 너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대차기도 하고 적극적이거든. 근데 그 사랑을 계속 지속하고 진중하게 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마음이 붕붕 뜨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 지금 너랑 인연이 된 그 사람 혹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운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 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 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지.
주변운은 어떨까? 오! 헉, 뭐야? 너무 좋은데? 뭔가 결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이 주변 운에 들어왔다라고 하거든. 이 에이스 펜타클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준비가 완료됐을 때 나와.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새싹이 튀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물만 잘 주고 흙만 잘 갈아주고 비료만 잘 주면 잘 클 수 있겠지. 그래서 소중하게 이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 헉, 와우. 오, 진짜 그러니까 이런 What do you need to release가 나왔겠지. 왜냐면 이번만큼은 좀 진중하게 해봐. 이번만큼은 좀 잘 이어나가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사귀었을 때의 어떤 모습일지 한번 뽑아볼까? 이 사람과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하! 이 시종의 막대기 카드가 사랑을 할 때 너의 모습으로 떴어. 근데 여전히 너는 여기저기 기웃기웃 눈이 가거든? 근데도 이 사람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 뭔가 이번에는 좀 진중하게 키워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거든. 사실 이런 시종의 막대기가 모습으로 나올 때에는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걸 뜻해. 그냥 확 타올랐다가 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짧은 사랑을 뜻하는데, 이게 너의 지금의 인연, 뭔가 이 인연을 키워나갔을 때 그 모습이라고 하니까 네가 이때까지 가볍게 만났던 혹은 스쳐 지났던 그런 인연과는 다르게 키워나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보이네. 왜냐면 그 밑에 퀸의 컵 카드가 떴기 때문이야. 네가 이번만큼은 좀 굉장히 소중히 다루고 싶은 관계다라고 보여지거든. 그리고 이 7번 펜타클 보면은 여기 남자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 그만한 어떤 가치를 느낀다고 해. 이 펜타클로 나온 거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에게 헌신하고 희생할 가치를 느껴서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이런 사랑을 처음 해보지만 그래도 내가 시도를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 내 뺨을 때린 건 네가 약간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결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무 서툰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그런, 너조차도 네가 처음 보는 너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읽혀지고 있어. 뭔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너가 굉장히 놀랄 것 같아. 좀 생소할 것 같아.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상한데?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거든? 지금 주변 운이 굉장히 좋으니까 네가 지금 조금 애매하지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조금 더 키워보는 방향으로 좀 발전시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오, 자, 그러면 원래는 시기에 대한 운을 좀 뽑아보려고 했어. 근데 시기가 먼저 나와 버렸으니까 너한테 필요한 이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이 사람과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 오, 야, 거의 운명적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라운드 앤 라운드는 내가 같은 시간 속에서 계속 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카드고, 그리고 딥 노잉 같은 경우에는 직관력을 나타내.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라던가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걸 뜻하거든. 사실 이런 마음속에 점차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너도 연애를 하면서 아주 밑바닥까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혹은 나를 너무 헌신하고 희생했다가 돌아오는 게 없을까 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거든. 근데 그만 머리 굴리고 그만 계산하고 이제는 진실된 사랑을 찾아서 떠나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이때까지의 연애 패턴과 앞으로의 연애는 다를 거야.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 왔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한 사람에게 흠뻑 취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 그것도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한번 그걸 느껴봤으면 좋겠다, 올해 하반기에. 그럼 응원할게.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이 두 카드는 각각 다른 질문에 답을 주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내가 올해 하반기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답이고, 이 카드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뽑아본 카드야. 자, 올해 하반기에 연애를 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카드가 떴어. 아무래도 소개팅이라던가 혹은 재회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친구가 어떻게 나의 소식을 전달해 준다던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게 해준다던가 하는 등등이 있겠지.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분명한 건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인연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야. 나는 지금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 라는 질문에 Look at the bigger picture 이라는 카드가 떴어.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시기야. 너무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크게 나아가야 할 시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관점으로 이 카드를 봤을 때에는 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연애를 할 때 어떤 성향인지 한번 뽑아볼게. 에? 야, 너희는 진짜 뭔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데? 굉장히 쿨한 척 하는데 속은 뭔가 꽁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아하. 좀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일부러 더 밝은 척하고 일부러 더 뭔가 대찬 척한다, 이렇게 보여지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오히려 내가 상처 주는 쪽을 택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내 마음을 완전하게 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미련이 남는 쪽은 내가 돼. 그치?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더 보여줄 걸. 진짜 내 마음을 말했어도 이 사람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나와 헤어졌을까? 아니면 나와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 이 Ask for help from others 카드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 너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너를 소개할 때 얘 정말 이렇게 드세게 보여도 뭔가 대차게 보여도 마음은 정말 여린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던가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 정말 은인 같은 친구지. 그치? 그래서 나를 좀 대변해주고 잘 아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인연이겠다, 이렇게 보여져. 자, 그러면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 지금 상황. 그래. 지금 일단은 연애를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상념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지네. 생각이 좀 많아. 내가 마음은 있거든. 좋아하는 사람 있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관심이 가. 근데 내가 과거에서처럼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또다시 실수할까 봐, 혹은 또다시 이렇게 그냥 나만 좋아하고 끝날까 봐 그게 좀 두렵다, 이렇게 보여지네. 뭐 이전에 달 카드로 나온 거 보니까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던가 정말
마음을 졸여서 좋아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사귀더라도 뭔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았던 관계, 그런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그런 트라우마, 연애에 대한 그런 아픔이 남아있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해. 연애를 할 때, 아, 이래봤자 뭐 하겠나, 저래봤자 뭐 하겠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9번 컵 카드가 나왔잖아. 이 9번 컵 카드는 나만의 만족,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뜻해. 나만의 감정에 취해 있는 걸 뜻하거든. 그래서 앞으로의 연애가 어떻게 발전할까요? 라는 카드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냥 혼자 좋아하고 만다는 걸 뜻하거든.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용기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 아무리 내가 마음이 있고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도 뭔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을 하지 못하면 계속 뭔가 혼자 좋아하고 끝내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만약에 특정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뭔가 겁이 나고 뭔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어. 환경적으로 나는 계속 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데 누굴 만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 나 연애하고 싶어.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혹은 주변에 좋은 사람 없니? 이렇게 좀 넌지시 물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너무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좀 크게 너무 디테일한 것보다는 그냥 툭툭 한번 넌지시 던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 자, 그러면 너희들의 주변운은 어떨지, 주변 친구들이 소개해주는 사람들은 괜찮을지 한번 뽑아볼게. 사실 주변 운이 좋을 때에는 그 어떤 사람을 소개받아도 굉장히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날 경우가 많거든. 아, 좋은데? 너무 좋은데? 좀 예전에 좀 만났던 사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동창이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들이 소개해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너희들이 인간관계라던가 연애에서 아픔이 있어. 실패해본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뭔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고 뭔가 마음을 열려고 해도 그러기에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연애에 있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좀 버겁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 근데 주변에서 너희들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관심을 못 받고 뭔가 연애운이 없는 사람들이면 이런 별 카드가 나오지를 않아. 은둔자가 나왔겠지. 아니면 교환 카드가 나왔겠지. 아, 그냥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된다던가 아니면 저 사람은 연애 대상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너희는 별 카드나 이런 6번 컵 카드로 나왔다는 건 저 사람하고 한번 좀 잘 지내보고 싶다. 알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뜻하거든. 주변에서. 헉, 어머나. 카톡 프사라던가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어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을 좀 소개받는 게 좋을지 그런 걸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떤 사람을 소개받는 게 좋을까? 어떤 디테일한 걸 내려놓고 어떤 큰 부분을 좀 봐야 할까? 상황. 아하. 가볍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봐. 굉장히 현실적이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이야. 흠이 있다면 너무 진중해서 흠이야. 이 정의 카드가 딱 중심에 나왔다라는 건 뭐 아니면 도인 거거든. 내가 내 사람이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야. 너라면 네가 뭐 살인을 저질러도 네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겠지. 그래서 굉장히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래. 물론 이런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
만나면 재미가 없거든. 근데 너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확 달아오르는 그런 사랑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내면에서는 그걸 원하지는 않아. 그냥 내가 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어서 그렇지 진짜 좀 진중한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하거든.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줄 것 같은 사람? 진짜 좀 끈기를 가지고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대. 당장 재밌고 매력적이고 관심이 가는 그런 사람 말고 물론 매력적이고 관심이 가지만 약간 처음에는 저 사람 되게 차갑다, 냉정하다.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르네. 되게 더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일수록 진국인 경우가 많아. 처음에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사람들 중에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천천히 달아오르는 사람, 천천히 뭔가 마음을 열면서 그 내가 한 말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물론 처음에는 네가 답답할 수도 있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나를 적극적으로 대시하거나 뭔가 리액션을 잘해줬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나 좋아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 근데 마음만큼은 너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 이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약간 소개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칼카드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지적인 수준이 좀 맞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그래서 물론 학교를 잘 나왔다고 해서 지적 수준이 높은 건 아니야. 하지만 공증된 사실을 믿기에는 학교나 직장만 한 게 없거든. 그래서 소개를 받을 때 잘생겼어? 아니면 예뻐?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회사 어디야? 학교 어디 나왔어? 아니면 어떤 일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연봉 얼마야? 이런 게 아니라 알지?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이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물어보면 너희와 정말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거든. 알았지?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되는지 하반기의 시기를 한번 뽑아볼게.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헉! 와우. 지금 너무 좋은데? 일단은 2달 뒤부터 내가 좀 여유가 생겨서 소개를 받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대. 11월, 12월이 누군가를 소개받기 굉장히 좋다라고 하거든. 소개팅으로 치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지금 보면 한 달 정도는 뭔가 진전이 없거나 딱히 소개받을 만한 사람이 안 보인대. 근데 2달 차부터는 뭔가 상황이 좀 많이 바뀌거나 소개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좀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네. 자, 그러면 연애에 대한 조언, 필요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 Thinker이라는 카드가 떴네. 자, 이 Thinker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뜻하거든. 그러니까 이때까지 너의 연애적인 성향은 나무였어. 열정, 감정, 욕구에 충실하달까?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잘 맞는 그런 사람과 만나는 게 도움이 된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이 말이 통한다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와 이번에 인연이 되고 소개를 받게 되는 이 사람과는 만나게 된다면 내 가치관이 섞인 이야기들 있지. 나의 진짜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내 삶에 어떤 철학이 녹여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누면 이 관계가 좀 진전이 빨리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알겠지? 그러면 좋은 인연 만나길 바라고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자, 이 두 카드는 각각 다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데 이 카드는 올해 하반기에 인연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답이고 이 카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말해주는 카드야. 오, 자, 우선은 올해 하반기에 인연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Look for a sign 이라는 카드가 떴어. 뭔가 추파를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보여지거든. 근데 어떤 시기냐 라는 질문에 Prosperity lies ahead 라는 카드가 떴거든. 아마도 지금 너희는 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나의 매력을 발산하기 좋고 오히려 네가 연애를 갈구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너에게 굉장히 추파를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골라 잡아.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반기에는 그렇다라고 보여지네. 헉, 뭐야. 자, 그러면 연애할 때 성향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 오, 자, 너희는 연애를 할 때 굉장히 화끈하다. 화끈하긴 화끈한데 내면에 이런 데스 카드가 떴다니까 진짜 아니면 확 쳐내고 맞으면 완전 쏟아붓는 약간 그런 극단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 이런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아니면 도야. 내 사람은 완전 진짜 완전 내 전부를 걸고 사랑해 주지만 아니다 싶으면은 진짜 얄짤없이 끊어내는 그런 느낌이거든. 이 Prosperity lies ahead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을 하는 시기에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나의 좋은 운을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쳐내겠다 이거거든. 헉, 너무 좋은데? 자, 그러면 너희 상황을 한번 펼쳐볼게. 뭔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 오, 아하. 자, 우선은 지금 너희들의 연애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 이 4번 엠퍼러가 나왔다라는 건 내가 일단은 목표로 한 바가 분명히 있고 나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 근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기도 하고 내가 연애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뭔가 내가 다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 보여져.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라는 질문에 교환 카드가 떴거든. 이 교환 카드는 너만 괜찮다면, 조건만 잘 맞다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이게 뭐냐면 내 일에 방해가 안 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서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내 삶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다 이거거든. 오, 참 근데 성숙한 그런 연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 서로 발전할 수 있고 서로 뭔가 동기부여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흔치 않잖아. 근데 그런 관계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러면 내 주변 운은 어떨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뽑아볼게. 뭔가 일이 우선순위인 그런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랑꾼이긴 사랑꾼인데 뭔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타입이다 보니까 아니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먹여 살리지 이런 생각 때문에 바쁘다라고 보여지거든? 헉, 멋있는데? 주변은 헉, 뭐야 너무 좋아. 헉, 너무 좋네?
지금 너희는 운이 너무 좋다. 이거는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일과 관련해서도 뭐 현실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도 운이 너무 좋은 운이야.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거든. 그래서 주변에 이때 나와 같이 성장하고 뭔가 발전하면서 서로 귀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져. 헉, 너희만 마음을 좀 열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4번 완즈나 퀸 완즈, 이런 완즈에 대한 속성이 있다는 건 일단 책임감이 있다는 거야. 주변에서 그렇게 가벼운 상대가 없고 굉장히 진중하고 책임감 있고 일에 열정적이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 너무 좋은데? 진짜 뭔가 추파를 날리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니까 주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느낄 것 같은데? 뭐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좀 만나게 될까? 이 사람을 만나는 그 모습을 한번 펼쳐볼게. 야. 오, 와. 대박. 대박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가볍게 뭔가 둘이 장난도 치고 그냥 카톡이나 주고받으면서 간간히 인스타에 좋아요나 누르면서 그렇게 인연이 된다라고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지 몰랐대.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거든. 처음에는 그냥 겉보기에는 뭐야, 저 사람 그냥 되게 가볍다, 재밌네, 그냥 괜찮은 사람이네, 약간 이 정도로 봤다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진중하고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그렇게 강하대. 성실하고 근면하고 굉장히 자기 사람한테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져. 그러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아니었을 때에는 당연히 가벼운 모습만 보여주거나 그냥 농담이나 그냥 주고받는, 그렇다고 날라리나 뭔가 바람을 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까진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이나 나나 대할 때 비슷하네,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 대화를 하고 이 사람과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할 때의 모습을 보고 반했다라고 하거든.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할 것 같으면 연애에 있어서도 굉장히 믿을만 하겠다, 저 사람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 지금 보면 더 월드 카드가 나왔잖아. 결혼이지, 완성. 이 월드 카드가 이런 모습으로 나온 건 책임의식을 뜻해. 그러니까 이 만남이 가볍지 않은 거지.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진중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 너무 좋은데? 자, 그러면 정확히 올 하반기에 언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될지 뽑아볼게. 자, 한 달. 오, 2달. 자, 더 안 뽑아봐도 될 것 같아. 자, 보면 2달 차에 나이트 오브 컵스가 떠버렸지. 이 심장을 부여잡고 연주하고 있지.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들어온다 이거거든. 내가 막 연주를 하고 있잖아, 그의 가슴을. 너무 좋은데? 2달 안에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하거든. 뭔가 사귀게 되는 시점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 미리 축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많이 떴네. 좋다. 자, 그러면 연애를 할 때 이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 어머, 웬일이야. 어머. 로얄 하트, 이거 웬일이에요. 이 로얄 하트는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를 뜻해. 지금 둘 다 왕관을 쓰고 있지.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사람은 초반보다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계속 신뢰를 쌓아가는 그것만 잘해주면 된다라고 하네. 아, 너무 좋네. 그러면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 네, 오늘은 하반기 4개월 동안 나에게 정말 좋은 인연이 들어올까요? 라는 주제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반말 모드로 계속 찍으니까 정말 오글오글 거렸지만 진짜 친구들한테나 친한 언니, 동생한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뉘앙스가 좀 비슷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인연 만나서 일생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를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기도하면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